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청약제도 개편이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10월 26일자로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 청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하겠다. 주거 안정 지원 세부 방안에 대해서 공공분양주택을 5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각종 사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청약제도 개편안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었고요. 민영분양 청약제도 역시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사항들은 몇 개 없습니다. 바로 청약제도 개편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본 개편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민간 청약제도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됐었냐?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이 100%,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가점 50, 추첨 50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약이 당첨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뭐 장유유서의 시대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가점이 낮아서 청약 당첨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청년층 입장에서는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수로 청약이 오히려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현상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하겠다. 우선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점 100%에서 가점 비율을 70%로 추천 비율을 30%로 갖다가 신규 신설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아무래도 대형보다는 소형이 청년층들을 위한 공급 정책에 맞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60제곱미터 이하 부분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신설 요건 같은 경우는 가점 비율이 40%, 추천 비율이 60%로 오히려 추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추천 비율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았다라는 말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형 평수야말로 다가구에 적합하다 보니까 가점 비율을 80%로 높이고 추천 비율을 20%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투기걸 지구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긴 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동일하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5대5로 변경됐다라는 부분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당 민간 청약제도 개편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던 장유유서식 청약제도 때문에 젊은 층들은 사실상 청약 당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젊은 층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개편안이 사실상 필요하긴 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사항들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공분양 제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납입 금액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되는 구조였는데요. 물론 이것도 뚜껑을 까보면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각종 특공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반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당첨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조차도 더 쪼개버리겠다라는 게 이번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눔형과 선택형 같은 경우는 청년에 대한 비율을 새롭게 신설을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형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공급의 20%는 추첨제를 신규로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파일을 키워야지 왜 자꾸 파일을 쪼개는가, 자꾸 나누고 뭘 자꾸 선택하게 하느냐. 토지 임대부 방식은 사실상 사기 분양에 가깝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길게 보게 되면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나눔형이나 선택형이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으로 가게 되면 당첨되기 어렵다 보니까 차선택적으로 이런 거라도 갈까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 좋아서 과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저는 되묻고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문제가 많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를 넓혔다라고 정책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마련했다라고 하지만 본 개선안은 공공청약에만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민간 청약이지 공공청약을 원해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신도시와 같이 위치가 좋은 공공청약도 있다 보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 민간 청약과 공공 청약과의 비율을 따져보게 되면 사실상 9대1, 8대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민간 청약 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 청약 제도를 이렇게 많이 쪼개놓고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번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공약 자체도 사실상 뜯어보게 되면 기존에 문재인 전 정권에 있었던 상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사전 청약 제도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상 되풀이 되어 있다. 그냥 달라진 게 없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더 늘리겠다라고는 하긴 했지만 획기적인 사항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상기 신도시조차도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 발표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토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지역들이 정말 많은데요. 건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되는 마당에 여기서 인건비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정말 힘들다. 공사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기 신도시조차도 기존에도 논란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추정 분양가가 나왔었을 때 생각보다 안 싸다, 더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추정 분양가도 말 그대로 추정 분양가죠. 확정 분양가가 아닙니다. 공사 비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면 실질적인 확정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도 보여지고요. 이제는 주변 경기도권 아파트 가격대들이 조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70% 저렴하다는 것도 맞출 수는 있느냐라는 의문들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분양가도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양가 인하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도 상기 신도시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상기 신도시는 저는 사실상 사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공급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필요하고 위치가 괜찮은 상기 신도시 입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엇이 사기냐? 바로 사전 청약 때문입니다. 상기 신도시가 조성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기간이 10년 넘게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조성되는 단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반 시설이라든가 인프라까지 다 갖춰질 때까지는 실질적으로는 10년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전 청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 정권에서는 뭐라고 했었나요? 선분양 제도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선분양을 넘은 선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분양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다가 지금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공사비도 급증하게 되면서 이러한 전 정권의 정책이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을 개는 근한시적인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바뀐 정권에서도 이걸 그대로 다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전 청약 제도는 없애야 된다. 불확실성 시대에서 진정한 본 청약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안 좋은 정책들은 그대로 다습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26일에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은 의미가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색다른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급 공약 중에서 청년 항목들을 보게 되었을 때 나왔었던 내용 중에서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척집 등 공급을 보다 늘리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에서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60제곱미터 이하 부분을 갖다 새롭게 신설하겠다. 그리고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변동하겠다라는 사항들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이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정책 공약을 실현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왜 지금 타이밍이고 왜 이렇게 늦어졌냐라는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새롭게 포장해서 나오기보다는 부동산 종합 대책이었었던 8.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게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부동산 PF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시행사들이 다 부도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신규 공급들이 절벽이 되고 있는데 공공분양만 열심히 하겠다. 과연 공공분양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청약제도 개편안보다는 실질적인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쪼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키울 정책이 필요한데요.
분양가 제도도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이 내용조차도 부족하다라는 사안 관련해서는 일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 제도가 적용되게 되는 서울의 중심 지역대 분양 같은 경우는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양 절벽이 나올 거다라고 예언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2년도는 분양 절벽이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신규 공급을 늘리려고 했을 때도 재건축 부담금 그 자체도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들이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책은 떡줄 사람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청약제도 개편보다는 공급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보다 더 필요했었다라고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6일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을 먼저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